하나 이상의 파마코제네틱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또한 그리고 90.5% 되는 그런 실험자들은 이제 하나 이상의 적어도 하나의 레어 딜리티어러스한 파마코제네틱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프레스크리션 데이터를 통해서 13.4%에 해당되는 홍콩 포퓰레이션이 이제 파마코제네틱과 관련된 약물을 처방된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전체의 이제 약물 지출에 있어서 24.5%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만큼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분석을 했다고 이제 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물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 달러로 이제 200빌리언이 해당되는 메디컬 코스트가 될 정도로 되게 지출적으로 금액적으로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고 있으며, 이제 약물 유전체를 통해서 이 약물의 부작용을 좀 줄이면 이런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된 홍콩 차이니스 피플에 대해서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마코제네틱스에 관련돼서 분석한 게 있지만, 이제 레어 베리언트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분석을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필자들은 이제 레어 베리언트에 대한 어떠한 베리언트도 분석을 진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약물 유전체 필요성을 제조가 되어서 이제 CP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약물 유전체별로 어떻게 약물을 처방을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라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CP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팜지 K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어떤 약물 유전체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레벨 1A,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비던스 레벨이 되게 높은 그러한 파마코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데 해당되는 서브젝트들이 하나 이상의 이런 레벨 1A, B에 해당되는 파마코진의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더레이터 에비던스 정도를 가지고 있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비던스가 적은 파마코진들이 팜지케이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리언트들이 이제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매우 적게 발생을 하거나 이제 연구되어진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에비던스 정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레어 베리언트들의 특성처럼 파마코진의 특성도 그냥 이제 레어 베리언트들이 이제 대부분 안 알려져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연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파마코진의 대부분의 이제 F5,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베리언트들이 레어 베리언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연구되어 있던 연구들과 다르게 이제 필자들은 이제 프리스크립션 패턴 또한 이제 고인들의 WES를 바탕으로 이제 홍콩 차이니스 프리스크립션 패턴 또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3개의 파마코제네틱 베리언트를 분석을 하였으며, 이제 레어 베리언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108개 정도 되는 이제 파마코진들을 뽑아 추출을 해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서브젝트에는 엑섬 시퀀스 과정 같은 경우에는 1141명에 관련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 WES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DNA가 이제 페리페럴 블러드나 부칼을 통해서 DNA를 수출을 하였고, 이제 일루미나를 통해서 수출을 하였고, 그 다음에 베리언트 컬링 같은 경우에는 GATK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또한 파마코진도 이제 HLA 타이핑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HLA, HT를 통해서 이제 HLA 타이핑을 하였고요. Q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노바를 통해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마코진이 직접적으로 질병과 연관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CFTR이나 RYR1 같은 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스피레토리 디지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바이오마커가 되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레스피레토리 디지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제외를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이제 내렸는데, 레어 베리언트라 함은 이제 RF 프리퀀시가 1% 미만인 어떠한 레어 베리언트 진행을 하였고,
어떤 변이가 딜리트러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미스센스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캐드 스코어이 20초가 그 다음에 이 REVL 그러니까 레어 액션 베리언트 안상블 레너 스코어이 0.7초가 그 다음에 프레딕 스코어이 0.6초가 일 때 이제 미스센스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딜리터러스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로스 오브 펑션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딕 스코어이 20 이상이거나 로스 오브 펑션 트랜스크립션 이펙터 에스티메이터가 하이 컨피던스일 때 딜리터러스다 하고 이 정의를 내리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파마코진을 이제 추출을 해냈는데요. 이제 필자들이 이제 CP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총 133개의 액셔너블한 파마코제네틱 베리언트를 수출을 하고 HLA 같은 경우도 19개 진 정도를 수출을 하였습니다. 함지 KB에서 레벨이 1A나 1B인 어떤 베리언트들을 모두 수출을 하였고 이 액셔너블이라는 정의 자체는 이제 이 피노타입 자체가 약물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베리언트들을 액셔너블하다라고 필자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웨어 화학적 베리언트를 찾기 위해서 이제 108개의 진을 뽑아냈는데요. 이 108개의 진 같은 경우에는 함지 KB에서 레벨 1이나 레벨 2인 진들을 모두 수출을 하여서 108개의 진을 가지고 베리언트 컬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분석한 WES를 가지고 이제 프리스크립션 데이터를 프로젝트하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 밀리언의 퍼퓰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92% 정도 되는 인구가 한 차이니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허스피털 어토리티라는 HA를 어떤 정부 기관을 토대로 이제 90% 이상이 되는 그런 시민들이 그런 건강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필자들은 이 HA에 되어 있는 프레스크립션 데이터에 본인들이 수출한 WES를 바탕으로 이 처방에 대한 영향력을 파마코진이 처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CP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총 44개 약물을 수출을 하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셔너블 파마코제네틱스와 관련된 그 진들에 관련된 44개 드럭스를 모두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액션 데이터셋에다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처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 44개 드럭 중에서 이제 36개 드럭이 이제 처방이 되어져 있고 8개 드럭 등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어떤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이 처방되는 어떤 서브젝트의 수, 그 다음에 각각 약물에 대해서 약가들을 이제 통하여 이제 비용도 이제 산출을 하였는데요. 이제 동일한 프리스크립션이 있을 때는 같은 연도에 동일한 프리스크립션이 있을 때는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였고, 그 다음에 같은 적응증이지만 어떤 다른 루트, IV라든지 PO라든지 다른 루트로 처방되어 있을 때도 한 가지로 생각을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셔너블하다라는 것은 이제 CP 가이드라인에서 파마코진에 따라서 이제 드럭의 처방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페노타입을 액셔너블이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WES 데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약물 유전자의 빈도를 산출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하디 와인베르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페노타입 전체 홍콩 인구 집단의 페노타입에 얼만큼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냐를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CRP2D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센 시퀀싱 데이터에서는 이제 피노타입을 결정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CRP2D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16명의 샘플을 가지고 이제 엑센 시퀀싱을 한 결과 이제 1116명의 샘플 같은 경우에는 622명의 남자와 494명의 여자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8명 정도가 됐던 경우가 이제 커버리지가 8배 정도 되는 샘플이 75%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165개 베리언트들이 이제 108개 파마코 중에서 이제 엑선 시퀀스 데이터를 통해서 산출을 해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성을 보면 그 중에서 13,165개 중에서 11,415개 정도가 되는 어떤 베리언트들이 non-coding 베리언트들이었고 1,719개 정도 되는 베리언트들이 엑선 베리언트였고 31개 정도 되는 베리언트들이 스플라이스 사이트를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총 13,165개 중에 베리언트 중에서 이제 26.6% 해당되는 그런 정도가 어떠한 클린바라든지 디비스닙이라든지 지놈 AD에서 이제 보고가 되어져 있는 어떤 베리언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엑소닉 그 다음에 엑소닉 그런 위전 중에서도 이제 넌시너머스 같은 경우가 이제 18개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시너미너스 되는 어떤 베리언트들이 605개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밑에는 이제 각각의 파마코 진에서 이제 베리언트를 모두 다 표시한 건데, 옐로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 스코어를 통해서 이제 레스펙티브 진의 OE 스코어를 나타내는 어떤 그래프고요. 각각의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파마코 진에 해당되는 베리언트들 개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진한 보라색 같은 경우에 0.1보다 아래인 어떤 베리언트를 나타낸 것이고 이게 바로 레어 베리언트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레드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크립트 랭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모든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션을 한 결과 이제 진 랭스에서 이제 킬로베이스당 증가할 때마다 0.17개의 베리언트들이 증가를 한다라고 알 수 있었고요. 트랜스크립션 그런 되는 정도 어떤 그 길이와 베리언트들의 개수가 연관성이 있다, 리니어한 어떤 연관성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베리언트들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베리언트들이 모두 다 레어 베리언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같은 경우에는 파마코 제네틱 베리언트들을 이제 샘플별로 각각의 처방별로 이제 비교한 결과들인데요. 129개의 이제 알려진 액셔너블한 파마코젠의 베리언트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본인들의 코호트 결과 25개의 액셔너블 베리언트들이 이제 알 수 있었고 4개 정도 되는 HLA 알리를 아이덴티파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베리언트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베리언트가 이제 RS 1065852의 베리언트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A 같은 경우에는 HLA B15E의 베리언트들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9.6% 총 1,131명 중에서 이제 99.6% 해당되는 이제 사람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베리언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아래 표 같은 경우에는 1,131명의 전체 해당되는 서브젝트들의 베리언트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개인당 이제 4개 정도의 베리언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진 단위로 봤을 때 진 레벨에서는 CRP2C19, CRP3A4, CRP2B6가 이제 가장 잘 관찰되어져 있는 어떠한 진들이었고요. 그런 진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약물의 빈도는 이제 클로피도그렐이 가장 많은 약물의 처방을 빈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타크로리무스였고, 세 번째는 이제 와파린이 이제 약물의 액션어블한 페노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처방된 약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클로피도그렐 같은 경우는 CRP2B6, 19에 이제 해당되는 약물들이고, 이제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2B6랑 3A4 이제 두 가지가 모두 다 해당되는 약물로 제가 따로 봤었고요. 아무래도 유전자 중이 많이 이런 빈도로 처방되다 보니까 이거 해당되는 약물도 많이 빈도를 보임에 따라서 둘 간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WES의 본인들이 분석했던 WES의 데이터를 가지고 홍콩의 어떤 처방의 데이터를 이제 프로젝트한 결과들인데요. 총 100만 명 정도 되는 홍콩 차이니스 페이션트로 구성된 어떤 공공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이제 13.4% 정도 되는 홍콩 퍼플레이션이 적어도 CP 가이드라인에 추천되어지는 36개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나이가 60세 이상인 환자들이 거의 31.9%로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처방되어진 약물 같은 경우에는 심박스타틴 약물이고, 그 다음에 클로피도그레, 그 다음에 이부프로펜 순으로 이렇게 처방이 되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어떤 보라색 바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처방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에 나타나져 있는 어떤 그린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약물의 비용적인 지출을 의미를 하는데요. CP 가이드라인 등등의 약물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전체 24.5% 정도 되는 어떤 타크롤리머스 약물이었습니다. 나머지 약물들 같은 경우는 비용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타크롤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매니 억제제로서 이제 많은 자주 처방되지는 않지만 이제 중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으로는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어떠한 그 진을 뽑아내서 이제 레어 베리언트들을 이제 분석한 결과들인데요. 토탈 13,165개 베리언트들 중에서 이제 3,586개 정도 해당되는 베리언트들이 이제 레어 베리언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531개 정도 되는 경우가 이제 딜리티러스한 변이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90% 정도 되는 게 미스센스 변이, 그 다음에 10% 정도 되는 게 러서 펑션 베리언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8% 정도 되는 변이들은 아직 DB-SNP이라든지 지노메이드라든지 클린바에 등재되지 않은 변이들이었고요. 파마코진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8개의 파마코진 중에서도 이제 거의 90% 해당되는 중이 이제 딜리티러스한 변이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어떤 진들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딜리티러스한 레어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는 진 같은 경우에는 CCNA1S나 CTR 그런 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브젝트 수준으로 봤을 때도 93% 정도 되는 어떤 그 집단이 이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레어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평균 값은 이제 2개 정도 되는 레어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디스커션 파트인데요. 필자들은 이제 파마코진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하였지만 이제 레어 베리언트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제 프리스크리프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행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각각의 홍콩 차이니스 퍼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칸이나 유러피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레 프리퀀시, 그러니까 파마코진의 알레 프리퀀시를 통한 어떤 빈도를 같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프리칸 같은 경우에는 IFNL3랑 CYP3A4 같은 경우에는 유러피안이나 아프리칸에서 높은 비율로 이제 보이는데 홍콩 차이니스 피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매우 빈도의 차이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NUDT 15 같은 그런 같은 경우에는 홍콩 차이니스에서는 이제 많은 높은 빈도로 이제 보였지만 유러피안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되는 비율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종별로도 매우 파마코진에 대한 빈도가 낮다, 되게 변화가 크다라는 것을 디스커션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이제 심바스타틴이나 이제 클로피도그레이나 타크라리무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비율로 처방이 되어져 있고 비용적으로도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심바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O1B1이라는 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 대해서 CC 지노타입이라든지 CT 지노타입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마이오패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서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분석한 WES를 통하여 이제 프레스크리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 6천 정도 되는 어떤 케이스 정도는 만약에 파말코지는 테스팅을 통해서 이제 심바스타틴 마이오패스를 보정할 수 있다. 프리벤트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노타입에 의해서 이제 약물의 처방 또한 용량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타크로리너스 같은 경우는 고가 약이지만 이제 1.5에서 2배 정도 더 어떤 유전자의 변이 처방이 되어지면 전체적인 약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93.5% 정도 되는 어떤 서브젝트들이 이제 하나 이상의 레어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 이제 파마코진에서도 레어 베리언트에 대한 분석이 이제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 레어 베리언트를 딜리티러스 하다라는 관점 자체가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툴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파마코진의 레어 베리언트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디스커션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존재를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엑섬 시퀀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해서 뭐 스트럭처 베리언트라든지 HL의 타이핑에 있어서 어떤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한계점도 존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CP 가이드라인 자체에서는 이제 클로피도글 같은 경우에는 CP 가이드라인에서 어큐트 코로니 신드롬에 의해서만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리스크립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로피도그렐의 처방 건수만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오버 에스티메이트가 되어진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